자, 하여튼 뭐 인사는 아까 했는데 또 녹화도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은요. 반갑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호성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정은 3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냐 아프리카 TV를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생방송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요, 파트 1의 챕터 1번, 요쪽이죠. C 언어와는 다른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독하게랜다. 이것이 C++이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게 원고가 나온 지 거의 한 1년 만에 책으로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책으로 나오기까지가 일단은 뭐 강의 전에 제가 책에 대해서 조금만 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책의 원래는 그 내용이 이게 난도가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았고 뭐 지금도 낮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난도가 어쨌든 되게 높은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제가 쓴 책이죠. 그 C 언어 책 중에 이제 그 독하게 시작하는 C 프로그래밍 책이 있죠. 이 책을 다 봤다. 적어도 이 강의를 좀 다 들었다. 모두 이제 수강하였다. 라는 걸 좀 전제로 지금 이것이 C++이다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C++이다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그러니까, 뭐, 포인터를 어떻게 다룬다느니, 뭐, 메모리가 어떻다느니,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이제. 이런 거는 잘 안다고 보고 가요, 잘. 좀 무섭죠? 잘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요런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책 자체가 사실은 좀 아마 이번에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첫 마디가 이거였을 거예요. 어머나 두께가 헉 너무 얇은데 왜 이렇게 얇지? 의문을 좀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래는 두께가 이거보다 한 200페이지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있었는데, 이게 거의 1년에 걸쳐서 책을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었어요.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었고, 그냥 딱 넣어야 될 내용만 딱 넣고 다 빼버렸어요. 다 뺐는데, 이걸 길게 뭔가를 서술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제가 이제 고급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그 디버거를 직접 쓰면서 거길 이제 뭔가를 쫓아가는 이런 것들을 그 다루는 걸 저는 고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부만 남겨놨습니다.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시킨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미 쓴 독하게 시작하는 이 개자가 왜 이러니? 독하게 시작하는 C 언어에다가 다 써놨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더는 신경을 제가 그 내용을 여기 중복해갖고 C++ 책에 굳이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길게 쓰지 않고 그냥 다 뺐습니다. 네, 게터레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녹화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농양도리님 안내 감사하고요. 네, 자, 하여튼 그렇다는 점을 좀 참고해 두시고 책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자, 책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다룰 내용 이제 C++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재밌는 기존의 C 언어에 없는 또한 뿐만 아니라 기존 C++ 구형 언어에 없던 문법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오토 키워드죠. 그 다음에
그 R밸류 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존에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요. 자, 뭐 블라블라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이제 목차 넘어가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이죠. 자, 파트 1에서 제가 이제 의도한 것은 C에서 C++ 이제 문법을 좀 전환해 달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참 사실은 참 마음이 요게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여기다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런 말을 다 했더니 너무 좀 난잡해지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네, 뭐라 그럴까, 그냥 그 강의로 제가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일단 뭐 교재에 보면 책 보시면은 뭐 헬로 월드로 본 뭐 해가지고 설명돼 있고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순서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요거 먼저 해볼까요? 네, 하나 만들죠. 뭐 여기 지금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그대로 좀 해드리면,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맨날 헬로 월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볼게요.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프로젝트를 하나 헬로 CPP라고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그 헬로 CPP 정도로 제가 이미 있구나. 네, 제가 다 지워버릴까요? 자, 제가 이미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을 테니까 네, 몽땅 지워버리죠. 몽땅 지워버리고, 자, 헬로 CPP 만들겠습니다. C 언어 할 때는 여기 빈 프로젝트 맨날 체크하셨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013, 2000 정확하게 버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0이었나 언제다 그때부터 하여튼 들어갔죠. 요 SDL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재 책에서는 이 SDL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단 쓰는 걸로 여기도 해놨는데, 요거는 검사를 요거를 미리 컴파일된 해도 요 두 개가 요게 선택이 돼 있어요. 항상 뭐 선택하느라고 되는데 해보면 그냥 돼 있어요. 이래놓고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만큼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타자 칠 분량이 기본적으로 좀 작죠. C 언어 같으면 이제 빈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런 걸 타자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에 보이는 대로 이제 예제를 타자 쳐서 입력하시려면 요 정도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타자 치기 조금 귀찮으니까 얘만 좀 갖다 붙여 넣어 볼게요. 그래서 iostream include 하고요.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요걸 이제 F7키 눌러서 빌드하고 컨트롤 F4키 눌러서 실행하면 이와 같이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죠. 워낙 이제 기본적인 예제니까 뭐. 자, 이 얘기를 이제 교재에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해 놨는데, 여기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자, 넘어가고요. 요거 이제 책 보시면 되기는 할 텐데, 뭐 여기까지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했다고 치고 이제 설명을 가는 거예요. 설명을 가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뭐 어떻게 한다, 뭐 책 보면 이제 이런 뭐 뭘 눌러라 어쩌라 이런 말 다 생략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건 참고하시고, 교재에 이제 그 디테일한 이런저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거는 책 볼 거는 책으로 보시고요. 거기 없는 얘기들을 좀 먼저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객체 지향이죠. 이른바 객체 지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방법론이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의 어떤 특성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객체 지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사실은 이제 절차 지향이죠.
절차지향인데 여기서 절차지향 그러면 제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부분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것이 절차지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코프를 열어놓고 어떤 구문이 하나 있으면 얘가 A다. 그럼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으면 절차지향이라는 거는 이 순서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그대로 요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구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구문들이 쭉 따라가 가지고 순서대로 정해진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절차지향 언어예요. 그러니까 절차지향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서예요, 순서.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절차지향이라는 것에서 사실은 이제 뭐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함수지향도 있어요. 함수지향도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잠깐 넘어가고 뭐 이건 지금 우리 수업에서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요게 이제 그 절차지향 언어에서 결국은 코드가 하나의 이렇게 블록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 덩어리라고 하는 코드 조각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결국은 뭘로 만들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재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무슨 그 함수 무슨 설계 원칙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는 그런 보편적인 얘기들이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콜, 호출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연산의 흐름이 특정 함수로 이동하면서 정해진 구문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절차지형 형태의 그 언어들은 뭘 하는데 조금 불합리함이 있냐면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규모가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좀 하면 좋겠냐면 예를 들면 이제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집이 있는데 이 치킨집 같은 경우는 뭐 사장님이 계시겠죠. 사장님 혼자서 치킨집 사장님 혼자서 여차하면은 무슨 그 닭도 혼자 튀기고요. 닭 요리죠, 요리. 닭 요리도 자신이 만들고 뭐 카운터도 보고 네, 아니면 또 이제 홀 서빙도 하고 뭐 블라블라 등등등. 그죠? 어차피 배달도 나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킨집이라는 것은 일단 규모가 작죠.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그러니까 이른바 뭐 자영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서는 사장님 혼자 이러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네,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치킨집이 잘 돼가지고 규모가 이제 엄청 커진 거예요. 이제 뭐 프랜차이즈가 돼버렸어요. 프랜차이즈가. 그러면은 무슨 예를 들면 무슨 큐 해가지고 이제 치킨집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업화 되겠죠. 이러면은 이 치킨집이었을 때야 사장님 혼자 이러고 다닐 수 있지만 기업화 되는데 사장님이 급하다고 닭 튀기러 가고 뭐 카운터로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프로그램의 어떤 규모라는 것이 성장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기능적 요소라는 것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주방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리라는 게 어떤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여기서 생산하잖아요. 그 원재료 어쩌고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이런 거는 서비스 영역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뭐 배달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합쳐서 또 다른 개념에 이제 뭐 경영이라는 개념도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기업화되면은 결국은 그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게 되냐면 어떤 팀이라든지 혹은 부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절차지향 언어는 약간 절차지향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지향 언어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이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게 뭔가를 잘하면 그러면 되는 구조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돼버리면은 한 사람만큼 퍼포먼스를 내는 것과 한 사람이 퍼포먼스를 내는 것과 여러 사람이 당연히 여러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굉장히 유리한데 이 여러 사람이 되려면 일단 항상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이죠. 그들 간의 관계. 그것으로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겠죠. 상호 뭐 작용을 하든지 뭐 어떻게 엮이든지 뭐 블라블라 등등등. 그렇게 돼서 그 각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객체로 구현이 되는 거고, 그것들의 관계를 구현하고 연결함으로써, 그걸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대규모를 하는데 훨씬 어울리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오프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 객체 지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객체 지향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C++을 처음 시작할 때 이 클래스를 뭐라고 이해할지가 조금 고민스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개념어죠. 개념어인데 C 언어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함수하고요 플러스 구조체를 합쳐 놓은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놓은 것과 상당히 흡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일단은 생긴 모양이 그렇다라는 점을 일단은 좀 그렇게 생겼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아무튼 이 객체지향이라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책에다가는 이런 얘기를 쓰지 못했는데,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굉장히 닮아 있냐면 그 서양 철학의 구조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구조랑 닮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서양 철학 나오면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당연히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님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죠. 이 플라톤의 스승님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이제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라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이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인데, 그러니까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상이죠, 이상. 어떤 이상인데, 그러니까 플라톤이 바라봤던 건 이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데아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뭐 좀, 야, 또 게시판이래. 채팅방이 흥하고 있군요. 자, 이데아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그 채팅방에다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연예인 중에 압도적으로 지금 여기 방에 지금 남자분이 많으신가요? 네, 그렇다고 치고, 자, 아름다운 여성 연예인 이름 한 명만 좀, 네. 자, 한 명만 좀 불러주세요. 뭐가 나올라나? 궁금하네요. 예전에 제가 맨날 김태희로 설명을 했더니, 예, 대세는 설현인가요? 네. 역시 설현 씨가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미인이 있고 설현.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인티저인 A요 이렇게 선언하죠. 마찬가지로 인티저가 미인이고 여기서 A는 설현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미인이라는 것이 요게 이제 이데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개념적인 것이죠. 미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의 그 실체적 구현에서 이제 설현. 그러니까 실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미인. 근데 이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님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끝내 정면 부정하죠. 나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따지냐면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하고 구현이 상호 분리되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를 실현해야죠. 구현해야 되죠.
예, 요걸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서령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여길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념이라는 건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애매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면서 일종의 뭐 사실주의랄까요? 그쪽으로 이제 그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을 설명할 때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객체지향하다 말고 이 얘기를 하게 됐냐?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객체지향하다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설계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개념이라고 썼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추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막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구현이 되는 거고 실체가 되는 거죠. 이게 실체가 되는 거죠. 실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상이 구현되는 실체가 이렇게 실체가 되는 거죠. 요게 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하나,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네모로 그린 거 하나가 클래스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요 상위에 있는 걸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션 클래스라고 부르고 요 밑에 걸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설계와 구현을 분리한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어의 구조 속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언어 구조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야, 잘 쳐다보니까 이 젠장 서양 철학이 들어있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서양 철학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하는 사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C++ 같은 객체지향 언어를 정말 잘 하시려면은 뭐 이런 것까지 뭐 디테일 뭐 뭐라 그래 무슨 인문학적인 무슨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이걸 다 알고 무슨 프로그래밍을 해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자, 아무튼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개발자가 되려면 이 부분에서 이른바 설계라는 걸 논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쓴 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이제 그 이미 강의에서는 그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좀 오래전에 했었는데 그때 C++ 강의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 넣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뒤 후반부 10장 11장 정도에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은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그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에 가깝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냐면 이게 글쓰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글쓰기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 일단 글쓰기를 좀 잘 하실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로 떠드는 거하고 이걸 다시 글로 옮기는 것은 그 진짜 천지차예요. 천지차에. 근데 글로 쓸 때는 말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데 그런 점들이 좀 골치 아픈데 어쨌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이 이런 쪽에 가깝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른바 융합이죠. 융합인데 이 융합을 논하면서 한 가지 재밌게 보여지는 것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인문학에다가 접목하려는 시도가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요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거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좀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드로 다시 넘어가서 이 코드를 잠깐 보니까 이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 여러분이 이걸 좀 구별해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 이 같은 결과인데 이거를 printf 함수로 출력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제가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요 코드를 보니까 요걸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두 코드는 같죠. 명백히 동일한 코드인데 명백히 동일한 코드죠. 그런데 이게 잘 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 기호 자체를 여러분이 뭐라고 이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게 되게 직관성이 뛰어난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이 이제 도스 같은 거를 이제 안 쓰잖아요. 그죠? 도스 같은 걸 쓰지 않는데 여기 도스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여기 명령 중에 예를 들면은 dir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바탕화면에 여기 지금 어떤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명령을 쓸 때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을 쓰실 때 이걸 이렇게 여기 지금 화살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비교 연산이 아니라 그래서 result.txt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콘솔로 출력될 게 이 파일로 리다이렉트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이제 가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result.txt가 생겨났죠?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화면에 봤던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요 기호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result.txt 이렇게 한번 또 쓰면은 이 파일을 열어서 이때는 result.txt를 생성하는 거고 이것이 내는 출력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append하라가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열어보면 같은 내용이 아마 이제 두 번 나오게 될 거예요. 한 번 나오고 이제 뒤에 한 번 또 나오고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리다이렉트라고 불렀어요. 자, C 언어 교육 저한테 받으셨던 분들이면 아마 기억하실 만한 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모든 장치는 전부 다 유저 모드에서 파일로 추상화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컴퓨터의 구조에 보면은 유저 모드가 있고 커널 모드가 있고 뭐 하드웨어가 있죠. 그럼 이 하드웨어 수준의 어떤 디바이스가 있으면 이 디바이스를 통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 운영체제에 어떤 요소가 있겠죠. 이게 뭐냐에 따라 이제 다른 일이 될 거고 중요한 건 여기랑 이쪽으로 연결돼서 유저 모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열어주는데 이게 뭐다? 이게 파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파일에다 대고 write 정보를 write 하게 되면 그건 그 정보 자체가 이 요소로 가는 거고 다시 드라이버 타고 장치를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파일에 대해서 입출력을 수행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치 제어가 되는 거죠. 장치 제어가 되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랄까 스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정보를 뭔가 주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제가 이렇게 기호를 썼는데 이게 리다이렉트.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가 여기에 스트림화 돼서 이 파일로 가진다.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의미를 표현한 게 바로 이 리다이렉트 기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일단은 뭐 이런저런 부가적인 얘기는 넘어가고 이 코드에서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쓰고 보셔야 될, 이 코드에서 신경 쓰고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C 언어 형태의 코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아요. 헬로 월드라는 걸 출력을 함에 있어서 이 C 언어 스타일의 코드는요, 요건 이제 C죠. 요건 C고, 요 밑에 게 이제 C++ 좀 되겠네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C 언어 코드는 어떻습니까? 함수를 내가 잘 만들어 써야 돼요. 만들든지 아니면 있는 걸 잘 알아고 쓰는 방법을 알아내서 써먹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게 C++인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함수들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서 cout이라는 게 객체인데, 여기서 이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여기다가 리다이렉트 들이밀면은 이 글자가 화면에 출력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자 print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이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쉽냐면은, 세탁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옷 더러워지면 세탁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세탁을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printf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함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탁 같으면은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되겠냐면,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세탁기예요. 이제 세탁기가 되는 거고, 이 세탁기를 내가 잘 사용해야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세탁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런 거는 이제 C 언어 스타일이죠. 이거는 이제 C 언어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짜는 자신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일단 std 뭐 요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cout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죠. 여기에다 대고 hello world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좀 이런 의미예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세탁소 아저씨가 돼요. 거기에다가 세탁물을 이렇게 들이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잘 보시면은, 내가 세탁을 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나요? 이런 구조라면 알 필요가 있냐? 몰라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을 잘할까요? 내가 잘할까요? 그러니까 말 끝났잖아요. 당연히 여기가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비용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주제를 논하자면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게 객체 지향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니까 세탁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행위의 주체가 있고, 행위 주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사용하는 이용 주체가 있어요. 이걸 분리해 가지고 이 행위 주체자한테 뭔가 넘겨버리면, 그러면 알아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조가 간결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구조를 결정해 놓고, 아주 세세한 부분이 있죠. 세세한 디테일은 차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구현해도 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을 이제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코드에서 의미하는 거는 그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st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임스페이스고요.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 이제 땡땡 쳐있죠. 이건 범위 지정 연산입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C 언어는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사용자, 뭐 제가 사용자라고 썼습니다만 아마 개발자겠죠. 개발자가 스스로
스스로 잘 해야 돼요. 자기가 코드를 뭔가 잘 쓰든 메모리를 잘 쓰든 그 사용하는 쪽에서 뭔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표현이 되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쓰는 놈이 잘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C++ 같은 이런 객체 지향 언어는 사용자가 할 일이 사용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사용자의 어떤 이해도가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물건을 잘 써라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C++에서는 그건 사용자가 잘 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물건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객체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는요. 그러니까 잘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쉽게 접근만 해서 쓰면 돼. 그러니까 요약해서 아까 세탁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탁할 거면 이제 내가 세탁을 잘해야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세탁을 누가 해요? 세탁소 아저씨가. 그러니까 나는 뭘 잘 알아야 돼, 이제? 어느 세탁소를 쓸 거냐, 언제 갖다 줄 거냐, 그걸 잘해야지. 쓰는 법, 그 세탁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좀 많이 다르죠? 자, 이와 같이 그 어떤 덩어리로 프로그램을 나누는 이유는 회사가 커지면은 경영지원부 뭐 이런 거 나누고 뭐 기술팀 나누고 뭐 먼 팀 나누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 팀들을 엮어서 하나의 회사를 이루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객체 지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얘기해 보면 이제 그 우리의 삶과 되게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나머지 디테일한 건 좀 읽어보시고요.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네요. C++ 창시자가 이제 비아네 스트롭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 책을 내셨어요. 얼마 전에. 이거 참, 예, 저도 냈는데 C++ 창시자가 C++ 책을 냈는데 나도 같이 냈네? 이거 진짜 마음이 아픈데. 네. 이 책을 사라고 권해야 되나 내가 참 이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16년 현재 가장 최신 표준은 C++ 14이죠. 네, 참고하시고 내년에 17이 새로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또 갔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좀 끊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강의 녹화를 일단 중지하겠습니다.